미국의 한 정부기관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제이시온 코델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코델리는 평소와 같이 사무실에서 동아시아 정치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던 중 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이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채 며칠 동안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특히 한국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에서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마치 민주주의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지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임무입니다. 따라서 이 기관에 대한 위협은 한국 민주주의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내용이 이미 미국 정부 최고위층에까지 보고되었으며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문제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시사했습니다. 코델리는 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보의 민감성과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보가 적절히 다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우려했습니다. 며칠 후 코델리는 서울 도심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만 명의 한국 시민들이 거리에 모여 미국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외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코델리에게 보고서의 내용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시위대 속에서 코델리는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부터 중년의 직장인, 그리고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 그리고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광경을 보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는 우리의 투표를 지켜주세요.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미국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한국 시민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미국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순간 자신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중요한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코델리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깊이 고민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안보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코델리는 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 세력의 침투 가능성,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에 대한 위협, 미국 정부 고위층의 인지와 대응 부족, 한미 동맹에 미칠 잠재적 영향,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 이러한 내용들은 각각이 심각한 문제였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어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문제가 한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정책,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가? 이 정보가 어떻게 다루어졌고 누구에게 공유되었는가? 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코델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코델리는 이 사건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은 두 나라 간의 긴밀한 관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이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국제 정세의 복잡성과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경험을 통해 국제관계에서 정보의 중요성과 동맹국 간의 신뢰,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의 보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정치 전문가들, 외교관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과 접촉하여 현지의 시각과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 내의 다른 부서들과도 연락을 취해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대응 방안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의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점,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안을 충분히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 음모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가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매우 신중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델리는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민주주의의 취약성 그리고 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위기를 넘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중국 스파이들이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했다는 충격적이고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서는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관은 국민들의 투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치 민주주의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지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임무입니다. 따라서 이 기관에 외국 스파이들이 침투했다는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중국 스파이들의 침투는 여러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어떤 정보를 빼냈는지, 어떤 시스템에 접근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 유출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의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양국의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스파이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포된 스파이들은 즉시 오키나와와 미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양국이 민주주의 수호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스파이들을 오키나와 미국으로 이송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들을 한국 영토 밖으로 빠르게 이동시켜 추가적인 정보 유출이나 동료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미국의 고도화된 정보 분석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스파이 문제를 넘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더 큰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선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투표가 과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그리고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선거 시스템의 안전성을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양국의 동맹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동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양국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 영역을 넘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시도를 하려는 세력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부 세력의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더욱 강력하고 안전한 민주주의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중국이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파이 활동을 넘어선 더 큰 지정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선거 관련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의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다층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선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와 기업에서 관련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새로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코델리는 이 상황에 대해 더 많은 보고서를 읽으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책상은 각종 문서와 노트로 가득 찼고 컴퓨터 화면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자주 언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보고서들은 트럼프가 이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코델리는 트럼프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개입이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미국의 공식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려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 트럼프의 견해 사이의 차이점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부의 중국 스파이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코델리는 이러한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와 뉴스 기사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고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교회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특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코델리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모임들에서는 국가의 주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기도회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국 민주주의의 활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델리는 이 문제가 단순히 스파이 활동이나 정보 유출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선거제도의 신뢰성, 국가기관의 독립성,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이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더 나아가 코델리는 이 문제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더 큰 국제적 문제의 일부라고 확신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 그리고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 이 모든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사건이 향후 국제관계와 지역 안보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중국 또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양자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가 주권, 그리고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 방식과 각국의 외교 정책이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코델리는 자신의 연구가 단순한 관찰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델리는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현지 전문가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정치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한국 사회 내부의 다양한 시각과 우려사항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델리는 이 문제가 미국 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 국가안보 전문가들, 그리고 의회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미국의 대응 방향을 예측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델리의 연구는 점차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석이 여러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면서 그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국이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 복잡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가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델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도전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 해결이 향후 국제 질서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코델리는 자신의 연구가 이 복잡한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서버 중국 인원들의 접근이 가능했고 투표 집계 조작, 유권자 정보 열람, 투표용지 인쇄 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대한 주요 침투 경로와 취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해킹, 고위관리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되어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내부 서버 접근, 네트워크 연결 없이 운영되어야 할 내부 서버에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 취약점 일부. 대리선거에 사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 유권자 인증 절차가 불충분했습니다. 사전투표소 네트워크 취약점.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 승인되지 않은 외부 PC가 연결될 수 있어 내부 선거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프로그램 취약점. 사전투표 투표용지 인쇄 프로그램 테스트가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아 실제 사전투표 투표용지와 동일한 QR코드를 가진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취약점들을 해결하고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중인증 시스템 도입. 모든 중요 시스템에 대해 이중인증 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하여 무단 접근을 방지합니다. 네트워크 분리 및 보안 강화. 내부 서버와 외부 네트워크를 완전히 분리하고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암호화 기술 강화. 모든 중요 데이터와 통신에 대해 고급 암호화 기술을 적용합니다. 정기적인 보안 감사 및 취약점 점검.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정기적인 보안 감사와 취약점 점검을 실시합니다. 직원 교육 및 보안 의식 제고. 모든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사이버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의식을 높입니다. 접근 제어 강화.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관리하고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4시간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백업 및 복구 시스템 강화.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과 신속한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에 대비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프로세스 개선. 투표용지 인쇄 과정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감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 보안 강화. 유권자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투표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사전투표소 네트워크 보안 강화. 사전투표소의 모든 장비에 대한 엄격한 접근, 제어와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수립합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보안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의 보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완벽한 보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보안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 관련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예산을 증액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거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선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안 강화 조치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안과 편의성 그리고 민주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선거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델리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의 책상은 한국 정치에 관한 보고서와 신문 기사들로 가득 차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철회하는 사건으로 한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었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들었습니다. 그는 중국 스파이들이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했다고 주장했고 북한 공산 세력과 친북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제기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코델리는 윤 대통령의 행동이 한국 사회를 크게 분열시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지지하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과 많은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계엄령 선포를 통한 반란행위, 헌법 질서 파괴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 12명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계속해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를 계엄령 선포의 정당화 근거로 삼았습니다. 코델리는 중국의 선거 시스템 침투 가능성에 대한 주장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안보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문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더 큰 국제적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과 언론은 중국의 선거 개입설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 시스템, 비밀번호가 중국 정부와 연결된 코드라는 등의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이러한 주장들이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양극화된 보도는 한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코델리는 특히 MBC의 보도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MBC는 중국 스파이 개입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이를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MBC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비난했고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MBC를 친중 언론이라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의 깊은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문제가 단순한 국내 정치 갈등을 넘어 한국의 대외 정책과 국제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균형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희망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시위대는 성조기를 들고 미국이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다소 신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내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면서도 민주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복잡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사태가 향후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면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의 대외 정책, 특히 대중국 대북한 정책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정치적 정당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 사회의 분열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코델리는 이 사태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 포퓰리즘의 부상, 그리고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앞으로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사천자로 늘려서 작성해줘. 코델리는 김해창 박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미국 공화당과 협력하며 한미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로 중국 스파이들의 선거관리위원회 침투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공식 조사와 결과 공개를 요구했으며 한국의 교회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 박사는 이 문제에 대해 차분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으며 제대로 된 조사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답변. 코델리는 한국 정치를 연구하던 중 김해창 박사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스파이에 관한 보고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김 박사의 이름이 중요한 문서와 뉴스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김해창 박사는 미국 공화당과 함께 일하는 한인 그룹의 리더였지만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우정을 더 돈독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단체도 이끌고 있었습니다. 코델리는 아시아 정치 관련 책들로 가득 찬 작은 사무실에서 김 박사의 활동에 대해 많은 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의 이야기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김 박사는 그저 정치 이야기나 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과 중요한 인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코델리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것은 김 박사가 한국의 투표 제도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려 노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스파이들이 한국의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 잠입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주장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선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델리는 김 박사가 아주 용감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직접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코델리가 보고서에서 자주 보았던 정확한 말은 김해창 박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박사는 미국 정부가 이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모두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코델리가 더 많은 문서들을 읽어보니 김 박사는 분명한 메시지를 자주 반복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정보기관을 통해 이 주장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선거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김 박사의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든 것은 한국의 교회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였습니다. 그들은 김 박사의 우려에 공감했고 그가 제기한 문제들이 국민들이 지도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해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코델리는 김 박사가 나오는 한국 신문과 영상들을 시간 내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차분하고 신중했습니다. 그는 그저 터무니없는 주장만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와 증거를 요구했고 이를 보면서 코델리는 김 박사가 정말로 뭔가 잘못됐다고 믿고 있고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델리의 연구 일기장에는 김 박사가 자주 말한 주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간첩에 대해 걱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사 결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박사의 이야기는 코델리에게 성을 지키는 경비병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성을 지키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김 박사는 한국의 투표 제도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국이 자유롭게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델리가 더 많은 정보를 모으면서 김 박사가 걱정되는 점들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공유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규칙과 법을 지키면서 이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김 박사의 행동들을 더 연구할수록 코델리는 그가 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그토록 강한 마음을 가졌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랫동안 서로를 도우며 안전과 자유를 지켜온 친구 사이였습니다. 김 박사는 이 우정이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 문제들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유한다면 두 나라의 우정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자유와 공정한 선거에 대한 공통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코델리는 김 박사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의 신중한 행동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걱정되는 점들을 말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함으로써 김 박사는 시민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의 공정한 투표를 지킬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김 박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시를 통해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저 추측하는 대신 제대로 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코델리는 김 박사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려는 노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김 박사는 선동적인 주장이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우려사항을 전달했고 항상 증거에 기반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그의 주장에 더 큰 신뢰성을 부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코델리는 또한 김 박사가 이 문제를 국제적인 맥락에서 다루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동시에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활동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는 그의 주장에 더 큰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코델리는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가지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이는 김 박사의 주장이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코델리는 김 박사의 활동이 앞으로 한국 정치와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한국 정치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반면 그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는 오히려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델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김 박사의 행동이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안보에 대한 시민의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코델리는 이 사례 연구를 통해 국제관계와 국내 정치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정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김해창 박사가 미국 공화당과 협력한 주요 이유는 5가지입니다. 한미관계 강화. 김 박사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했습니다. 중국 스파이 문제 해결. 김 박사는 중국 스파이들의 한국 선거관리위원회 침투 문제를 미국 정부에 알리고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수호. 김 박사는 외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적 협력 강화. 김 박사는 한국 내부의 문제를 국제적 맥락에서 다루려 했고 이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문제 대응.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박사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 공화당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델리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의 책상은 한국 정치에 관한 보고서와 신문 기사들로 가득 차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철회하는 사건으로 한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었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들었습니다. 그는 중국 스파이들이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했다고 주장했고 북한 공산 세력과 친북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제기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코델리는 윤 대통령의 행동이 한국 사회를 크게 분열시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지지하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과 많은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계엄령 선포를 통한 반란행위, 헌법 질서 파괴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 12명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계속해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를 계엄령 선포의 정당화 근거로 삼았습니다. 코델리는 중국의 선거 시스템 침투 가능성에 대한 주장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안보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문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더 큰 국제적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과 언론은 중국의 선거 개입설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 시스템, 비밀번호가 중국 정부와 연결된 코드라는 등의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이러한 주장들이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양극화된 보도는 한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코델리는 특히 MBC의 보도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MBC는 중국 스파이 개입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이를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MBC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비난했고,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MBC를 친중 언론이라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의 깊은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문제가 단순한 국내 정치 갈등을 넘어 한국의 대외 정책과 국제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균형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희망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시위대는 성조기를 들고 미국이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다소 신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내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면서도 민주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복잡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사태가 향후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면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의 대외 정책, 특히 대중국 대북한 정책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정치적 정당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 사회의 분열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코델리는 이 사태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 포퓰리즘의 부상, 그리고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앞으로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코델리는 또한 이 사태가 한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은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이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코델리는 이 사태가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미 취업난과 주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델리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한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한국의 과제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델리는 이 사태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정치인들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고민과 토론이 앞으로 한국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코델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단순히 한 국가의 운명을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하며 이를 통해 국제 정세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미국의 한 정부기관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제이시온 코델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코델리는 평소와 같이 사무실에서 동아시아 정치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던 중 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이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채 며칠 동안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특히 한국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에서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마치 민주주의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지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임무입니다. 따라서 이 기관에 대한 위협은 한국 민주주의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내용이 이미 미국 정부 최고위층에까지 보고되었으며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문제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시사했습니다. 코델리는 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보의 민감성과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보가 적절히 다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우려했습니다. 며칠 후 코델리는 서울 도심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만 명의 한국 시민들이 거리에 모여 미국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외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코델리에게 보고서의 내용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시위대 속에서 코델리는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부터 중년의 직장인, 그리고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 그리고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광경을 보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는 우리의 투표를 지켜주세요.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미국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한국 시민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미국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순간 자신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중요한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코델리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깊이 고민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안보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코델리는 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 세력의 침투 가능성,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에 대한 위협,
미국 정부 고위층의 인지와 대응 부조, 한미 동맹에 미칠 잠재적 영향,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 이러한 내용들은 각각이 심각한 문제였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어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문제가 한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정책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가? 이 정보가 어떻게 다루어졌고 누구에게 공유되었는가? 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코델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코델리는 이 사건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은 두 나라 간의 긴밀한 관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이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국제 정세의 복잡성과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경험을 통해 국제관계에서 정보의 중요성과 동맹국 간의 신뢰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의 보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정치 전문가들, 외교관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과 접촉하여 현지의 시각과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 내의 다른 부서들과도 연락을 취해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대응 방안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의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점,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안을 충분히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 음모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가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매우 신중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코델리는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들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선거 시스템 보안 강화,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한국에 파견하여 기술적 지원 제공, 한미 간 정보 공유 체계 개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 노력 강화, 한국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전략 수립. 코델리는 이 보고서가 단순히 문서로 끝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한국과 미국 양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 수호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델리는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민주주의의 취약성 그리고 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코델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위기를 넘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중국이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파이 활동을 넘어선 더 큰 지정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선거 관련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의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다층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상황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한국과의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